양교천 선수가 1세트를 따낸 가운데 이제 2세트 초구를 잡으면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양교천 선수의 이번 시즌 초구 성공률은 40%. 성공률이 썩 좋지는 않은데 4번의 초구 초구 성공이 있었고 그 4번 중에 3번은 6점, 4점, 4점. 일단 치면 장타로 가는 다득점으로 가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이번 공도 네, 대회전 어느 정도는 좀 예상이 되는 공이고. 자, 마지막 회전까지 네. 좋습니다. 잘 맞았는데요. 네. 맞으면 장타로 가는 양교천 선수의 공격 과연 코너로 문제없이 가고 그러면 또 흰 공도 돌아서 내려오는데 이런 흐름이 뱅크샷으로까지 이어질까요? 너무 딱 붙으면 득점 범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1세트에서 한번 성공했던 적 있는 되돌리기 뱅크샷. 자, 지금 뭐 두 공이 거의 붙어 있기 때문에 네. 타겟이 굉장히 좁아요. 힘 조절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이게 들어가기만 하면 또 계속해서 득점. 좋은데요? 좋아요. 네.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전히 뒤로 돌려치기 포지션 살아있죠? 자, 초구에서 득점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통계가 굉장히 정확하네요. 그러게요. 네. 자료를 수집한 보람이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죠. 얇지만 하단으로 싹 이렇게 스톱을 좀 시켜놓으면 짧아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간의 그 브레이크가 걸리는 네. 그림이 조금 희미하긴 했는데 이 공은 많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초구 장타는 상당히 큰데 씁쓸함을 뒤로 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쿠션째에서 좀 회전이 좀 잘 받아주는 그런 테이블이 특성을 선수들이 좀 이용을 좀 잘 해야 돼요. 횡단으로 내렸는데요. 자, 대회전을 치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그런 배치였기 때문에 네. 지금 선택에 달리 선택할 방법이 좀 마땅치 않았어요.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은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 양교천 선수는 이거 지금 뱅크샷 보는 건가요? 횡단을 보는 건가요? 횡단으로 가겠죠. 네. 아무리 뱅크샷이 2점이어도 저 뱅크샷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자, 아래쪽까지. 네, 좋습니다. 횡단도 직접 아주 들어가네요. 가볍게 성공. 뱅크샷 안 쳤더니 뱅크샷이 왔네요. 네. 상당히 가볍게 쳤어요. 네. 1세트 초반에 약간 어깨가 굳은 것 같은 샷이 한 차례 있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상당히 편안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세트를 앞서가고 있고 네. 자, 다시 한번 횡단으로 가죠. 이렇게 되면 넘어가네요. 네. 자신 있게 횡단을 선택을 했지만 공격은 실패. 이렇게 빠지고 나면 그냥 뱅크샷 칠 걸 하는 또 후회가 있을 거예요. 네. 이번 시즌의 양교천 선수의 뱅크샷 득점률은 29.5%. 상당히 좀 높은 편이죠. 자신의 기록 중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에버리지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뱅크샷 득점 비율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넣어치기인데 이목 좋고 뒤로 넘어갔어요. 다시 보시죠.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넘어간 것도 꽤 차이가 있었네요.
이제 끌림이 발생을 하긴 했지만 회전이 없이 끌었기 때문에 조금 스탑이 된 것 같아요. 네. 분리가 좀 크게 됐죠. 답답함이 커지고 있을 것 같은 파파 콘스탄티노. 코너 쪽 잘 이용해서 옆돌리기. 네, 성공하면서 6점으로 올라섭니다. 자, 지금 빨간 공 완뱅크 또 분리만 시킬 수 있으면 유혹이 잠깐 그쪽을 쳐다보게 만들었는데요. 가까이 있는 흰 공 앞돌리기. 네, 앞돌리기 퍼쿠션으로 봅니다. 네, 빠지고 돌아서 오는 힘은 좀 부족하죠. 네. 지금 이제 양방향 빨간 공이 위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쿠션과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 완뱅크샷이 훨씬 쉬운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쳐다는 봤습니다만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네. 조금만 틈이 보이면 뱅크샷을 쳐서 성공시키는 그런 선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뱅크샷 득점 비율이 높다고 해서 양교천 선수가 그런 선수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예전에 이게 역회전으로 자, 두 번째 기회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이제 핸디를 잡히고 치는 경우에 뭐 고점자는 뱅크샷을 쳐도 1점, 하점자는 뱅크샷을 치면 2점 이렇게 주는 점수제에서 이 경기를 많이 해본 하점자들은 네, 유독 뱅크샷을 많이 치거든요. 그 맛을 알죠. 네. 예. 근데 그거가 아니면 또 따라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네. 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본인이 고점자가 됐어도 뱅크샷을 좀 즐겨 치는 네.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또 있어요. 오히려 이제 그쪽 감각이 많이 개발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죠.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 PBA가 이런 식으로 생길 줄 몰랐는데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들도 있긴 있을 겁니다. 더 그래서 보시죠. 사실 예전에 1점제가 선수들의 공식 경기였을 때는 네. 2점제를 잘 치는 선수들은 인정을 안 해줬어요. 네. 하점자라고 일단 알로 보는 거죠. 네. 지금은 좀 이제 또 시절이 바뀌어서 뱅크샷 잘 치는 선수들 보면 참 존경스러워요. 네. 키스가 두께가 좋지 않아요. 키스가 났어도 이번엔 타이밍이 좀 맞질 않았네요. 이제 와서 선수들이 뱅크샷을 좀 집중적으로 연마하자라고 해도 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단기간에 그 경지에 오르기에는. 이제 통계가 얘기해 주듯이 PBA 선수들의 그 뱅크샷 득점 비율이 보통 보면 아까 말씀하신 다시피 22%에서 24%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네, 조금 더 높아지면 에버리지가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게 또 너무 낮아지면 장타율이 떨어지고 하는 네. 단점이 있단 말이죠. 되돌리기 자, 자. 여기서 이제 회전이 다 빠질 텐데 남아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살아있군요. 좋네요. 예. 네. 첫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나마 지금 테이블이 회전을 좀 많이 잘 받아주는 테이블이 조건이기 때문에 자, 저렇게 이제 마지막까지 힘이 빠졌어도 회전이 살아있네요. 네. 아예 얇게 포쿠션으로 길게 봤군요. 갔어요. 네. 근데 일찍 자리로 가네요. 네. 네. 뒤쪽 공간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본인이 원했던 라인으로 보내질 못했어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두꺼운 걸 원했다는 얘기네요. 이 세트 5이닝 스코어는 7대1. 양교천 선수가 6점 앞서고 있습니다.
잘 들어갑니다. 네. 대회전 성공. 양교천 선수 2세트 들어와서 공타 하나도 없이 지금 꾸준히 득점하고 있네요. 연속 득점이 좀 아쉽긴 한데요. 네. 근데 지금 뭐 내 득점은 안 나오고 있어도 상대 선수가 1세트, 2세트 연이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편안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첫 공은 잘 풀어냈고요. 네. 자세가 약간 문제긴 한데 네. 오픈 브릿지까지 써가면서 네. 좀 과했어요 지금도. 1점만 지금 연속 4번째인데. 네. 양교천 선수의 이번 시즌 2세트 승률이 5번 중에 1번 승리 20%. 그동안 2세트를 가장 어려워했네요. 1세트 승률이 50%, 3세트, 4세트가 60%, 75%. 요 고비만 잘 넘으면 오늘 경기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그 같아요. 기록은 오늘 깰 것 같은데요. 네. 느낌이. 현재까지의 득점 분포 양교천 선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타가 없고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는 5이닝 중에 딱 한 번 득점. 앞에 4이닝 동안 득점을 한 거죠. 자, 바로 끌어서 가는데요. 네. 자, 끄는 감각은 오늘 상당히 좋아 보였던 파파 좋습니다. 콘스탄티노. 마지막 회전까지 돌아서 살아있네요. 멋지게 득점. 네. 와,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 오늘 진짜 하단성 공, 약간 끌림을 이용하는 공격 감각이 굉장히 좋네요. 지금 치는 공 이런 걸 보면 네. 분명히 어느 정도 실력은 있는 선수예요. 끄는데도 그렇게 강한 힘을 주지 않고 스트로크로 해결을 했단 말이죠. 네. 이거 네. 들어가네요. 예. 혹시나 마지막 쿠션에서 또 회전에 잘 받아지나 걱정이 됐는데. 이번 세트의 첫 연속 득점. 오늘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의 하이런은 석점. 네, 5 쿠션으로. 이거 아니죠? 네. 조금은 짧았던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의 공격. 양교천 선수는 옆돌리기겠죠? 네, 길게 보는 공인데요. 바운딩이에요. 이게 앞으로 빠집니다. 예, 옆돌리기 자. 치고는 좀 예비 스트로크가 빠르고 크다 했는데. 네. 제 완투로 빠르게 뽑아냈을 때 이 키스를 빼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랜 고민 끝에 투바운딩을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예. 지금 뭐 반의 반 포인트 정도 안에서 모든 움직임이 이루어졌네요. 비껴치기로 길게. 이게 너무 길면 또 억제까지는 잘 시켰는데 네. 네, 좀 차이가 있죠. 여기서 멈추면 이건 뱅크샷인데요. 도착 지점 보고 3에서 들어오는 라인도 보고 입체적으로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길었네요. 네.
자, 이 공이 빠지면서 이제 다음 파파콘티누 선수에게 뱅크샷이 또 갔는데요. 예. 이 각도가 오, 들어갑니다. 네. 예. 자, 노잉글리시로 지금 같은 친 경우는 건가요? 이제 5앤 하프로 크게 돌리는 경우가 있고 네. 이렇게 이제 안쪽 좁은 각도지만 직접 치는 경우가 있는데 저렇게 직접 쳤을 때의 장점은 공 3개가 눈 시야에 다 들어옵니다. 예. 그래서 라인을 보면서 던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제 그거 말고는 다른 장점은 그렇게 이제 보이질 않는데 네. 유독 이제 저런 좁은 각도를 선호하는 그런 선수들이 또 있습니다. 노잉글리시에 가까운 공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또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5앤 하프로 돌리면 공 하나는 뒤쪽에 있고 앞쪽으로 던지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라인을 눈으로 확 이렇게 보면서 치지 못하거든요. 오, 지금 키스 굉장히 위험했어요. 네. 근데 5&하프가 만약에 이제 목적구 2개가 약간의 사각에 있다 하더라도 라인만 확인해 놓으면 사각에 있는 게 큰 의미가 없는 경우들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 꺾어서 뒤돌리기. 자, 오늘의 하이런 연속 득점 나오고 있습니다. 4점으로 네. 올라갑니다. 이제 좀 몸이 풀리나요? 다 쫓아왔군요. 네. 양교천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찜찜한 이닝이 되겠습니다. 30라인으로 들어오는 사실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뱅크샷인데 그걸 놓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또 장타를 맞고 있어요. 그렇죠. 자, 비껴치기 짧게. 이것도 조금 예민해 보이는데요. 이 공까지는 성공시키지 못하면서 5점까지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 파파콘스탄티노 선수의 이제 구질이나 이런 걸 보면 네. 파이팅이 조금 더 살아서 적극적인 공의 움직임이 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네. 지금 같은 경우도 너무 아주 정확도만을 노리고 정확한 면을 겨냥해서 저렇게 치는데 저거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고 두껍지만 조금 더 내공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해주면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네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조금 나이가 좀 든 그런 경력이 오래된 선수들의 플레이를 보면 네. 사실 빠질 거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런지 음. 공의 내용은 좋아지는데 득점이 좀 떨어져요. 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파이팅이 좀 떨어져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파이팅으로 덤빌 때 이제 실수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아 내가 좀 더 정교했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이 들수록 이제 그런 부분을 연마를 했고 네. 그게 쌓이는 거군요.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 잘 치는 또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선수들 보면 네. 참 겁이 없이 잘 치거든요. 예. 그런 공들을 보면 참 부러운데 예전 기억을 떠올리면 나도 젊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쳤단 말이에요. 네. 키스. 다시 과연 흔들리는 파파콘스탄티노. 공 내용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실리적으로 점수를 택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네. 분명히 이제 실력은 좋아져서 공 하나하나 맞히는 속에 있는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결국은 1점이에요. 네. 오늘 하루만 산다면 득점 자체에 집중을 하겠는데 네. 살아온 과정이 쌓인 거기 때문에 또 결코 그렇게 되지만은 않네요. 얇게 코너로 가지만 않으면 되는데 안 풀리고 있네요. 양교천 선수 5이닝까지 공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러자마자 6, 7, 8, 9 공타 4개 찍고 있네요. 점수판이 참 재밌네요. 네. 파파콘스탄티노 선수는 1, 2, 3이닝을 내리 공타 찍고 그 뒤로는 꾸준히 득점. 공 2개가 지금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배치인데요. 빨간 공을 노립니다. 자, 잘 쳤어요. 자, 멋진 스트로크를 한번 노려봤습니다만 네. 이 공도 될 뻔했어요. 네. 네. 이러면 괜히 더 힘들죠.
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 같은데요. 자, 이 공이 키스가 나면서 만날 것처럼 자, 보시죠. 이게 좀 뒤쪽으로 기대 있는 느낌의 그림이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지금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네. 안 맞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어요. 공이 뭐 붙어 있는 거라면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그림으로 봤을 때 뭐 붙는 느낌조차 없었다면 뭐 득점이 인정이 안 되죠. 아, 이러면 괜히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만 공은 한 번 쳤는데 3번 실망하는 결과인데요. (7대1이었던) 스코어는 (8대7로) 많이 좁혀진 상황. 옆돌리기 대회전. 자, 대회전으로 갑니다. 이것도 또 뒤쪽 공간이 조금 수상하긴 한데요. 아, 요 코스로 가면 네. 네. 힘으로 봐서는 바로 가는 코스를 노린 것 같아요. 조심스럽게 친 걸로 봐서 직접 본 공은 맞습니다. 네. 자, 두꺼운 두께로 끌겠죠? 키스는 뺐고, 네, 잘 뺐어요. 그리고 내공 뒤쪽으로 돌아서 득점 만들어졌고 다음 공까지 네, 가능하겠네요. 끄는 공은 참 좋은데요. 다음 공도 뭐 여러 가지 코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넣어치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런 넣어치기는 못 참죠. 네, 자, 분리가 좀 많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오, 네, 자, 이번 공은 또 화이팅이 좀 실렸네요. 네. 오히려 이런 공은 파이팅 있게 치기 약간 겁이 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넘어갈까봐.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의 오늘의 첫 뱅크샷, 원뱅크 득점. 3뱅크는 2세트 7이닝에 한번 나왔고요.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뒤쪽 공간이 좀 작아서 완뱅크 넣어치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원뱅크 넣어치기를 바라보고 있는 파파 콘스탄티노. 자,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더블 쿠션을 그렇네요. 보네요. 네. 207 바엔 2점짜리를 칠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근데 뒤쪽 공간이 너무 작아서 예. 그거는 아예 없다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제 비껴치기가 약간만 얇게 맞아서 또 키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두껍게 밀어서 놨는데요. 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 10이닝에 옆돌리기 하나, 원뱅크 하나 석점 보태면서 10대8로 앞서 나갑니다. 이제 비껴치기를 이용해서 이제 투 쿠션째 보내는 그 라인을 보낼 수는 있지만 네, 그렇다고 보면 편안하게 보내려면 두께를 얇게 쳐야 되기 때문에 이목적구 쪽으로 이 키스를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부분들이 참 선수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자, 바로 뒤로 이번에는 돌려치기. 좋습니다. 네, 성공하면서 이제는 양교천 선수가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를 추격합니다. 6, 7, 8, 9, 10 5이닝 연속 공타였는데 잘 탈출했습니다. 5이닝 연속 득점하다가 5이닝 연속 공타. 이러다 갑자기 또 하이런 쳐서 바로 세트를 끝낼 수도 있겠죠. 득점 분포가 나오고 있네요. 참 찜찜하겠어요. 단타만 4개 치다가 그렇습니다. 공타가 5개. 연속 득점이 계속해서 안 나온다라고 보면 본인이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야. 네. 자, 내공의 속도를 좀 빠르게 하면서 각도를 만들어내는. 네. 부드럽게 그냥 쳤으면 네, 충분히 뒤쪽으로 돌아 나가는 공이었어요. 조금만 두께가 잘못 맞아도 이 공은 그냥 빠이빠이잖아요. 네. 근데 저 속도에서도 완벽하게 잡아내네요.
아주 힘차게 한번 풀어봤고 10대 10 동점. 뒤로 돌려치기 바로 보는데요. 네. 오, 네. 지켜보기엔 좀 많이 아슬아슬해 보였습니다. 전선 이제 공 배치가 저런 식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어요. 네. 바로 뒤따라가면서 기스 나지 않는 뒤돌리기. 다시 한 점 앞서 나가고 있고요. 앞서 좀 불편한 자세에서 한 차례 실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엔 뭐 힘있게 쭉 뻗어서 네. 칠 수 있는. 자, 좀 밀어서 들어가야죠. 이 기스를 피하지 못하네요. 네. 확실하게 밀리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11이닝) 11대 10.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 걸어치기군요. 오늘 지도키도 따라주지 않았던 원뱅크. 자연스럽게 걸면 네, 잘 걸리네요. 좋아요. 예. 양교천 선수가 3연속 득점을 하자마자 뱅크샷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역전. 이번 세트엔 뱅크샷이 아주 큰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로 대회전이죠. 자, 진행 좋아요. 오, 네. 회전이 참 잘 받아주네요. 네. 코너로 갈 때까지만 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는데 네. 순간적으로 조금만 더 깊게 내려갔으면 이거 나올 뻔했네요. 빠져나올 뻔했네요. 우리가 그 파파콘스탄티노 선수가 가장 좋았던 기록을 살펴보니까 2021 시즌에 8강에 한번 들었던 기록이 있네요. 네. 2차 대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뒤에 3개 대회가 모두 1라운드 탈락. 꾸준히 성적 내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대부분 보면 좀 나이 어린 선수들이 기복이 심한데 네. 이 코스타 선수는 그렇진 않아요. 왼손으로 뒤로 돌려치기 가볍게 성공하고 세트 포인트. 자, 노란 공이 옷에 닿는 걸 신경을 쓰면서 강하게 끌어주겠죠. 끄는 쪽을 워낙 잘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승부를 원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11이닝에 파파 콘스탄티누 선수가 5연속 득점을 성공을 시키면서 15대 11. 세트 스코어는 1대1. 양교천 선수가 5이닝까지만 해도 7대1로 낙승을 거둘 것처럼 보였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세트가 늘 힘들었다. 20%의 승률이었다 말씀을 드린 그대로 또 데이터를 그렇습니다. 따라가네요. 5이닝을 공타를 했던 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만 해도 사실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가 그렇게 많은 득점을 내진 못했는데 11이닝에 양교천 선수가 석점을 치자마자 또 5점을 받았던 게 아주 파파 콘스탄티노 선수에게 큰 도움이 됐네요. 세트 스코어는 1대1.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